초대장 없는 이름. 늦은 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전등빛 아래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김하은 결혼식 초대장, 그 문구만 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간다니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다음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어딜 봐도 내 이름이 없었어요. 신부 측 부모 김도현, 김하은. 남편 이름만 있고 나는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여러 번 초대장을 뒤집어 보고 편지를 빛에 비춰봤지만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종이가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나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초대장에 엄마 이름이 빠졌더라. 실수겠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시댁 쪽에서 좀 보수적이래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보수적이라. 즉, 나 같은 사람은 식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괜찮다면 괜찮지. 하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내 손끝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낡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간대요. 잘 살겠죠?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송이처럼 나도 천천히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래, 어차피 나는 저 아이의 그림자였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초대장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요. 냉정한 통보. 이틀 뒤 하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돼요? 이야기 좀 해요. 나는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지만 혹시나 초대장 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될까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하은은 단정하게 묶은 머리, 브랜드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하은이 얼굴이 반쪽이네.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들지? 그게 엄마. 하은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시댁 쪽이 좀 보수적이에요. 엄마가 오시면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오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혼자 오시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하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평생 키워온 딸에게 나는 체면 때문에 감춰야 할 존재가 된 거였죠. 괜찮아.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안도한 듯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세련됐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나는 웃지 못했어요. 딸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창가 너머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하은이 자리를 뜨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음악은 잔잔히 흘렀지만 내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엄마는 내 결혼식 망치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눈이 내리기 직전의 공기, 그 싸늘함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식장 앞에 모여.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하은이 좋아하겠지. 나는 낡은 옷장에서 꺼낸 한 벌뿐인 정장을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는 오래돼서 빛이 바랬지만 손수 닦아 반짝이게 만들었죠. 꽃집에서 작은 장미다발을 샀습니다. 리본에는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글자를 조심스레 써넣었어요. 손에 들린 꽃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떨려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웨딩홀 앞 하얀 차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은이 저 안에 있겠지. 문 앞에 다가가려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초대장 있으신가요? 아, 저는 신부 어머니예요. 김하은이 제 딸이에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더니 명단을 한참 훑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이름이 명단에 없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제 딸이.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는 입장 불가입니다.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다른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저분? 신부 어머니라는데 초대도 안 받았대. 속삭임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발끝이 돌처럼 무거워졌어요. 괜찮아요. 실수겠죠.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에 쥔 꽃다발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하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에서 들려오는 사회자의 목소리. 이제 신부의 입장입니다.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 팔짱을 낀 채 시댁 사람들과 웃으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됐지. 나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린 꽃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웨딩홀 유리문 안쪽엔 웃음이 가득했지만 문 밖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걸. 웃음소리와 눈물. 웨딩홀 문이 닫히자 세상에서 내 소리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설 자리는 문턱 하나 차이로 바깥이 되어버렸죠. 그저 투명한 유리문 하나인데 그 안엔 웃음과 축하가, 그 밖엔 고요와 추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문 옆 화분 뒤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잔인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은이 보였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하은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울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구겨진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마음인데.
결국 꽃다발을 품에 안고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고 내 어깨 위로 비가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축가가 슬픈 멜로디처럼 들렸어요.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노래가 나를 조롱하는 듯 했죠. 나는 주차장 한켠 벤치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공장 야근, 남편의 병원비, 하은의 학원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 저 아이는 이제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나는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주차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하객들이 떠난 뒤 남은 건 축하 꽃잎 몇 장과 젖은 흙냄새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자 씨 맞죠?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하지만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저 혹시 예전에 공장에서 저 도와주신 적 있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 문득 되살아났어요. 한 통의 전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식장이 완전히 불을 끄자 내 마음까지 꺼져버린 듯 했죠. 나는 젖은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에서 찍찍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의 울음 같았어요. 정류장 불빛 아래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서글펐죠.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모르는 지역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순자 씨 맞으시죠? 남자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 오래전 일이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실 때 저 기억 안 나십니까? 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15해 전 하루벌이도 힘들던 시절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을 다친 젊은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아이를 병원까지 업고 뛰었죠. 그때 태수 씨? 맞습니다. 그때 그 최태수입니다. 순간 비 내리는 정류장 불빛이 이상하게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때 많이 다쳤잖아요. 그 덕분에 손가락도 붙이고 지금은 제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꼭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때야 다들 도와야지요. 순자 씨, 내일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쯤은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춥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 안에 오랜만에 불빛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만큼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천천히 탔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자꾸 자라났습니다. 재회의 순간,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 장소인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웨이터들의 움직임, 조용한 클래식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이런 곳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죠. 낡은 코트를 정리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순자 씨. 겁내지 말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와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쪽 창가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자 씨 맞으시죠? 나는 순간 어제 전화 속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태수 씨 정말 당신이네요.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공장에서 기계유 냄새에 찌들어 있던 소년이 이제는 성공한 대표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눈앞에 사람이 다치니까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때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다들 무섭다고 뒤로 빠졌죠. 오직 당신만이 저를 업고 뛰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해주니 내가 다 어색하네요. 태수는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제 회사를 여기까지 키우는 동안 늘 그날의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을 바꾼 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한쪽에서 결혼 피로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드레스 차림의 신부와 부모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어제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런 자리에 나는 없었지.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앞엔 진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태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억해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유리잔에 비친 빛이 반짝이며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따스함이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의 대가. 레스토랑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최태수 씨는 내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조용히 들려주었어요. 공장에서 사고로 손을 다친 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이 업고 달려준 덕분에 손도 인생도 다시 얻었습니다. 그 후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직원이 300명쯤 됩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나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다쳤는데 외면할 순 없잖아요. 순자 씨, 그래서 저는 당신 같은 분을 존경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회사 지분 일부입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냥 받아주세요.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게 더 컸습니다. 제겐 목숨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이 돈으로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음은 표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겨우 미소로 눌렀어요. 태수 씨,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기억해 준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정순자 씨, 그날 당신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의 모욕, 외로움,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태수 씨가 내 손에 자동차 열쇠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회사 차량 중 하나예요. 앞으로 편히 타세요. 나는 그 열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내게 너무 과분해요. 당신이 준 건 생명이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밖에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내가 쥔 열쇠의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그 빛이 마치 내 안에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레스토랑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도심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세상엔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 사실 하나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며칠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손에는 태수 씨가 건넨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 한 대, 회사 지분 일부.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주름지고 초라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나답게 살아볼 때예요.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비싼 샴푸 냄새가 나는 의자에 앉았을 때 왠지 낯설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손질하며 묻더군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편하지만 당당해 보이게요. 거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갈색이 덮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새로웠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맞춤 양장점으로 향했습니다. 점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런 옷은 어떠세요? 품격이 있으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회색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몸에 꼭 맞는 옷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 산 향수의 은은한 냄새가 방 안을 감쌌어요.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자. 책상 위엔 하은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얼굴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상에서 살면 되지. 나는 사진을 조용히 덮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의 시댁에서 온 사후 모임 초대장.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신부의 어머니, 김순자님 귀하. 나는 잠시 초대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다르게 가야죠. 거울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주저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품격과 자신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그 불빛이 내 창문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그 빛이 마치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에요. 초대장 재도착. 늦은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중한 복장의 택배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이신가요? 서류 봉투 배달입니다.
네, 맞아요. 서명하고 봉투를 받자 봉투 한쪽에 박가시댁 모임 초청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니 금빛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김순자님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전 초대장에는 없던 문구가 이번엔 가장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두꺼운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함께 씻을 수 없는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초대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이름을 써주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어쩐지 담담한 여운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맞춘 회색 원피스와 깔끔한 코트를 꺼냈어요. 그 옷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내일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더는 초라한 결혼식장 문 밖의 어머니가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으로 서 있는 나를요. 식탁 위엔 오래된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에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누가 날 초대하든 초대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로 설 거예요. 창문을 열자 저녁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벽을 타고 흘러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만 지난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초대장을 침대 옆 서랍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이번엔 초대받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여주는 자리로 간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자 어둠 속에서도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뒤 창밖에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먼지를 하나둘 씻어내렸습니다. 품격의 예행 연습.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나는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시댁의 사후 모임 날. 한때 나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정갈하게 단정했고 은빛 귀걸이가 빛났습니다. 피부의 주름 사이에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엔 이제 자존심과 품격이 자리 잡고 있었죠. 괜찮아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예요.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 위엔 내일 입을 코트와 핸드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받은 자동차 열쇠가 옆에서 은은히 빛났죠. 손끝으로 열쇠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가 아니야. 내 인생을 직접 운전하라는 의미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꼭 오세요. 시댁분들도 기다리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구두를 닦고 코트에 먼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머리핀을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몇 걸음 뒤돌아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의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단단했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눈빛, 젊은 시절 딸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던 그 의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속엔 봄의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나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이 마치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무대예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그동안의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오늘의 나를 만든 이유였으니까요. 모두의 시선. 다음 날 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회색 코트는 햇빛에 은은히 빛났고 구두굽이 도로에 닿을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검은 세단 태수 씨가 보내준 그 차가 오늘따라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손이 약간 떨렸지만 곧 평온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해요. 차 시동을 걸자 부드럽게 엔진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천천히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시댁 별장에 도착하자 주차장에는 이미 고급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인사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습니다. 저분은 신부 어머니라던데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엔 놀람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 어머니입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 부부가 계단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호화로운 조명, 값비싼 와인, 웃음소리. 하지만 나는 어제의 나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걸음소리가 마치 새로운 선언처럼 울렸습니다. 하은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은아. 그 말 한마디에 하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순간 식장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시선은 나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움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죄책감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죠. 하지만 나는 그 시선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로 서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뒤집힌 테이블, 식장 안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놀람, 의심, 그리고 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한때 나를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엔 억눌린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내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저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요. 세상 일은 다 흘러가요. 그때 이 여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생각보다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그 말에 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예, 인생이란 게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묘한 감탄이 섞인 웃음이었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려 하자 나는 잔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잔 따라도 될까요? 조용히 한마디 던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향했습니다. 와인이 붉게 잔을 채웠습니다. 그 붉은 빛이 내 손끝을 물들였죠. 나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잔 속의 붉은 빛처럼 일렁였습니다. 세상은 가진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결국 남는 건 마음이더라고요. 나는 잔을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게 부끄럽죠.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시선이 정중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순자 씨. 그 한마디가 지난 모든 모욕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속 깊이 울리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란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날의 나는 비로소 그 뜻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품격.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잔을 들고 선 나만이 홀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불빛이 내 잔 위로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내 안의 긴 세월과 눈물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 한때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부끄러운 건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는 거더라고요. 하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기 속엔 묘한 긴장과 울림이 섞여 있었죠. 사람이란 게 가진 걸 지키려 할수록 잃는 게 많아요. 하지만 마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그게 길이 되더군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그건 분노의 울림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도달한 평온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네요. 순자 씨, 정말.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는 부끄러움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누구를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아. 세상은 누구나 실수하며 배우는 거예요. 그 순간 하은이 내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홀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공기가 어느새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객 중 몇몇은 눈가를 훔쳤고 웨이터마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잔을 다시 들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품격이란 남을 눌러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호라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러운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 박수 속엔 위로와 존경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라는 걸. 무릎 꿇은 시댁. 그 순간 하은이 내 품에 안긴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 눌러온 진심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죠. 호라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너무 후회돼요. 그녀의 말이 내 어깨를 적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아. 그땐 내가 어렸던 거예요. 이 여사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두 손을 모아 내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끝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급히 일어나며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을 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본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박 회장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몰라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누가 무릎 꿇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배운 거잖아요. 이 여사가 내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흘렀고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서로 고마워하는 날로 합시다. 그 말에 홀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작고 잔잔한 박수였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하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들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게 진짜 복수지.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분노로 누르는 복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이기는 복수. 그게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미소. 행사가 끝나갈 무렵 식장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그 안엔 이전의 불편함 대신 어색한 미소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 됐어. 여기가 끝이야. 하은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나 이제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면 됐어, 하은아. 엄마가 바란 건 그거 하나였어. 박 회장 부부도 내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는 자주 뵙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제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해요. 그 말에 박 회장은 묘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죠. 식장을 나서며 나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딸.
그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장면에서 나는 조연이 아니라 내 삶의 주연이 되었음을 느꼈죠. 밖으로 나오니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검은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자 그 따스함이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던 모든 상처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에요. 나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엔진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여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나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단이 도로 위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고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흩날림 속에서 나는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네요.